김병주를 왜 좋아하는가? 저는 소통의 달인입니다. 집회 현장이나 행사장에 가면은 네. 이재명 대표님한테 막 사람이 몰려들다가 네. 가시고 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막 아하. 몰려들어서 이재명 이 대표 저 만나면. 사진 찍자고 해서 제가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아. 하도 그림답지 않은 본인답지 않은. 그리고 진짜로 실망스럽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책임은 부하에게, 공은 나에게 이런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렇게 군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그래서 군의 신뢰가 많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이종호 씨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사퇴서를 내기로 했는데 뭐 말리고 뭐 이렇게 그거는 대단히 신빙성이 있다. 아. 왜냐 그 사령관이 네. 그 오히려 본인이 뭐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네. 자진 사퇴하겠다고 사단장이 임성근 그렇게 사단.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칭찬해줬어요. 그러다가 돌변이 된 거죠. 네네. 모든 것이 뒤집박히고 토지를 축축 잘 맞춰지잖아요. 맞더라 이런 거죠. 네네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최고위원을 뽑고 있죠. 네. 네, 그 분 가운데 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블리 반갑습니다. 김병주입니다. 네, 사성 주불리입니다. 주블리 네, 김병주입니다. 주불리. BJ 김. 네. 네, 우리 김병주 의원님. 지금 최고위원 네, 현재까지 2위입니다. 네 돌풍의 김병주입니다. 돌풍입니다. 사실 정봉주 의원이 1위라서 돌풍인 것 같지만 거기도 정봉주 BJ 네요. 의원은 네. 원체 오래 정치를 하셨고요. 네, 네. 우리 국회의원들은 돌풍의 김병주라고 아, 지금 병주와 여의도에서 봉주인가 봉주와 병주인가 네. 그렇습니다. 예, 병주고 봉주고. 네. 네, 언주도 있습니다. 네? 언주도 있습니다. 언주. 네. 네. 자, 함께 해주신 또 우리 최은경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중요한 영상이 또 오늘 아, 한번 준비가 네네. 되는 모양이군요. 하나 보고 네.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기호 3번, 저는 최고위원 1번, 대표는 이재명 3번, 김병주는 1번, 두 개를 조합하면 3일입니다. 3.1절 정신으로 이재명 정부 만들겠습니다. 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일찍 투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행 한번 하시죠. 일찍 투표하자. 일찍 투표하자. 일찍 투표하자. 이게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안 틀려고 하다가 저 마지막 걸 보고 제가 이거 하나 틀어야겠다 했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지금 유행어가 있어요. 예. 일찍 투표하삼, 일찍 공식적 선거는. 투표하삼 이런 선거 것들이 선거하시기 유행어가 바랍니다. 네. 유행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 근데- 어디서부터 태동이 된 겁니까? 이 유행어는. 네. 요거 근데 이제 영상 보면 지금 느꼈는데요. 네. 또 사성 장군 출신 네, 아니겠습니까? 네. 몸매 관리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까? 아니, 배 어떻게 하시고? 군에 있을 때는 네. 그 마라토너였는데 네. 정치하면서 조금 그러셨구나. 불었어요. 이제 빼려고 군에서는 안 노력하고 그러셨죠? 있습니다. 네. 네. 군에서 날렵했습니다. 날렵했죠. 네. 한미연합사.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네. 자, 우리 이제 김병주 의원님 어떻게 후보님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지금은 또 선거 기간이니까. 네네 후보라고 해주십시오. 김병주 후보님과 함께 네. 왜 김병주를 왜 좋아하는가? 네.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왜 좋아하는가를 혹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소통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본인 민주당원들과 입으로 본인을 소통의 달인입니다 하긴 좀 쉽지 않은데. 아니요, 실제 저는 소통의 달인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와. 제가 국회의원 그 정치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정치는 소통해서 국민들의 뜻을 여과 없이 대표로서 반영하는 것. 예. 그러려면 소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라든가 뉴미디어의 강자이고 왜냐하면 요새는 소통 수단이 네. 뉴미디어 지금 그렇죠, 그렇죠. 유튜버 뭐 네. 인스타 이런 거잖아요. 기존 방송은 일방형인데 네. 뉴미디어는 쌍방형이잖아요. 예. 댓글도 주 그러면서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우리 당원들께서 저를
지지하고 마음을 좀 응원하고 열어주셨고. 또 팬심도 많이 생기신 것 네. 같고요. 제가 우리 집회 현장이나 행사장에 가면은 네. 이재명 대표님한테 막 사람이 몰려들다가 네. 가시고 나잖아요. 아, 그럼 그다음은 저한테 막 아하. 몰려들어서 이재명 이 대표 저 가고 나면. 사진 찍자고 해서 제가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아. 하도 많이 이 몰려들어서. 연예인병 시작됐습니다. 연예인입니까? 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왔어요. 네. 다른 의원님들은 그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아. 전에 대체 왜 초선일 때도 이렇게. 그런데 왜 아. 김병주가 저럴까 하는데 저는 그것이 소통의 힘이다. 아. 라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아,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얼굴 많이 펴 계시네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 출마하셨을 때는 고충이 좀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네. 전역하고 나니까 군 선배들이 김병준은 배신자다, 네. 반역자다 왜? 이렇게 좀 어. 민주당에 갔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좀 이런 비판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응원의 좀 문자나 전화나 이런 게 좀 아닙니다. 많습니까? 지금도 또 제가 반역자입니까 아직? 네. 지금도 많이 군에 남아 계신 분들이 아니 현역은 아니고요. 아. 예비역으로 전역하신 분 중에 예. 극보수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저를 그 정치하는데 가장 괴롭히고 있죠. 아, 지금도요? 그래서 예 지금도 뭐 하면 뭐 비난하고 아. 뭐 하고 있죠. 지난번 사실 선거할 때도 재선할 때도 네. 낙마 운동을 벌리려고 와서 낙마 운동. 군인들이 아니 군인이 아니라 전역하신 분이 예비역 분들이. 예비역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서 가슴이 많이 지금 아프죠. 응원할 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요. 예. 응원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소수는 응원을 하고 있지만은 예. 대다수 분들은 민주당 안보를 소홀히 하는 민주당이 왔다고 막 비난을 그런 하고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죠. 그럼 그때 그 네. 이제 지난달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네. 대정부 질문할 때 이제 여기 웃고 계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아. 의원들은 네, 네. 그게 사실은 네, 컸죠.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다. 네.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는 단어를 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사과라고 했을 때 하지 않으셨고 그때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네. 하면서 요거를 가지고는 그러면은 그 동료 예비역들이나 이제 선후배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 논리가 완벽하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아. 없어요. 팩트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본과 동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심을 갖고 있고 네. 그런 나라와 어떻게 역사도 부인하는 나라와 어떻게 동맹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까? 네. 사실은 보수의 가치에서 이걸 반대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란 단어 논평을 썼잖아요. 네. 그 속에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이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아주 엄하게 네. 질책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저의 말 속에는 전혀 보수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한미 동맹은 강화하되 네. 한국과 일본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네. 도를 넘으면 안 된다. 그거 그 한덕수 총리한테 그걸 먼저 물었어요. 내 생각은 그랬다니까 본인 생각도 똑같아. 네. 그래서 모처럼 저하고 일치된 의견을 가져서 총리님 모처럼 정답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한덕수 총리께서 그거 우리 대장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하면서 분위기 비아냥 그리는 쪽으로 아니에요. 비아냥이십니까? 예, 그것 때 아. 대장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쪽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네. 막 웃더라고요. 약간 비웃는 아. 웃음이죠. 지금 국가 안위를 다룬 동맹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웃고 있는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강도를 낮춰서 저기 웃고 있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뭐 한일 동맹 말이 되느냐 정신 좀 차리라고 제가 호통을 친 거죠. 일당백 정신으로. 그건 네.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어요?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사과했어요. 아, 사과했습니까? 4일 만에 네. 사과를 했죠. 아하. 혼돈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하고 한미 사과를 안보 했고 협력으로 이제 하는 거고.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안보 협력으로 그렇죠. 수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대신 그 정신 나간 이거 표현은 어떻게 뭐 하셨어요? 아니면 그건 그대로 유지? 그거는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정신이 안 돌아왔습니까? 아직? 아니요, 그거 정신 나간이란 단어는 네. 막말도 아니고 비속어도 아니에요. 아,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차 타러 갔는데 키를 안 갖고 왔어.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어. 나한테 할 때 괜찮지. 스스로 또 얘기하고 아. 이승기 가수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 행위에 대한 거니까. 그 행위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동맹을 쓴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기 아. 때문에 정신 나간이고요.
군에서 험한 힘든 훈련, 위험한 훈련할 땐 그 단어를 많이 써요. 정신을 차리자, 정신 집중해라, 정신 나가면 안 돼, 정신 차려 이런 단어 많이 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보시는데 구독 안 한 사람들 정신 나갔다고 해도 돼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조금 지나치고 구독은 조금 요청을 해야 눌러주시면 되고. 요청을 고맙겠다. 공손하게. 예, 장름한 예의도를 구독 안 하면 예의가 아니죠. 이럴 땐 구독부터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돈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재밌는 채널을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고 가야죠.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주불리 김병주는 20만이 넘었어요. 네, 그래요? 저희 분들 잘 네, 나갑니다. 우리가 20만 잘 나가니까 5천.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저 자랑 같지만은 21대 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유튜브를 분석을 한 자료가 있었는데 네. 모 언론사에서 네. 구독자는 제가 6위를 했고 어. 제일 중요한 게 시청 그 조회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조회수는 무려 2위를 했습니다. 아. 1위가 이재명 대표님이었고 오. 2위가 저거 뭐 국민의힘의 안철수든 의원이나 뭐 우리 당의 뭐 유명한 의원들도 조회수는 못 따라갔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주불리 김병주를 모르면은 네. 여의도에서 간첩 아니, 오해 제가 근데 받을 수 사선 있어요. 초반에 이제 의원님 뵀을 때 주불리 그래서 제가 진짜 코웃음을 쳤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꾸준히 해가지고 20만이 넘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앵커 바꾸면 안 됩니까? 아니요, 저를 자주 출연시키면은 금방 20만 아, 그 가까이요. 효과가 발현됩니까? 왜냐 이렇게 소통하고 네. 또 댓글도 읽어주고 저는 뭐 네. 사성 장군인데 왜 이렇게 군 얘기나 정책 얘기 안 하냐고 해서 저 하나만 여쭤보려고 예. 하는데 네. 그 최상병 순직 이제 일주기가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의원님이 그 언저리에 최상병 방지법을 이제 대표 발의했다라고 기사가 났던데 이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최상병 지난주에 제가 발의한 것이 국방안전기본법 네. 일명 최상병 금지법입니다. 네, 네. 뭔가 하면은 이번에 최상병이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잖아요. 순직하셨는데 그때 구명 조끼만 입었어도 네. 그렇게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물살 속에 그 임무 수행하라고 들어가지만 않았어도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선 준비도 안 됐죠. 네. 안전성 평가도 안 됐죠. 지휘관들의 의식 구조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네. 국방안전기본법을 네. 이번에 재정법으로 발의를 했고요. 네. 여기 그동안은 이러한 안전에 대한 것은 법으로 군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훈령이나 규정으로 돼 있었어요. 네. 약하잖아요. 네. 훈령과 규정으로 돼 있다 보면은 예산도 들어가는데 예산 반영의 근거도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을 제정을 해서 네. 실제 국방부와 군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반영을 하고 또 그 매년 안전에 대한 정책 전략을 수립을 하고 네. 계획도 만들고 또 안전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재원 확보 또 해서 해야 된다는 골자로 안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네. 최상병 같이 이렇게 희생되는 인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1년에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인원이 참 많아요. 네. 최근 데이터를 보면 한 3년 동안 51명이 안전사고로 사망을 했고 네. 그 부상자는 211명으로 나왔어요. 국방부에서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 국방안전기본법이 이제 발의가 되면은 네. 훨씬 그러한 안전사고를 예방을 여기는 좀 예방을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네, 네, 네. 예방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러한 예방들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전에 대한 네.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안전 장치들을 조금 더 마련하는 것 요거가 네, 이제 그렇죠. 법안의 핵심인가요? 네. 네. 먼저 매년 안전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때그때에 따라서 위험 요소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위험한 훈련하기 전에는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되고 네. 이번에 사실 최해병 그 사건에서는 안전성 평가가 미흡했어요. 네. 물살이 얼마만 들어가면 안 된다. 네, 네, 물에 네. 들어갈 땐 구멍 쫓기를 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사전 교육이 충분히 돼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요. 그러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네. 안전 장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해요. 사실은
전쟁에 쓰이는 물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네. 특히 재재난에 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재재난에 관련된 안전 장구가 부족해요. 네. 그런 것도 하죠. 예를 들면 구명조끼도 예. 군에서 쓰는 구명조끼를 사실은 일반 재재난 때 못 써요. 왜요? 왠지 아세요? 구명조끼를 입는 이유가 물에 뜨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군에서 육군이나 이런 데서 해병대가 갖고 있는 구명조끼는 물에 반만 뜨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완전히 뜨면 적으로부터 노출되니까? 노출이 되니까 총을 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조금 잠기면서 코하고 입만 나오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해군에서 쓰는 경우는 해상에서는 만약 조난이 됐을 때는 예. 바로 떠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해상에서는 완전히 뜨는 구명조끼가 필요하고 아. 그래서 이런 것도 맞춤형으로 돼야 되는데 군에는 일률적으로 아.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수없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법으로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예. 법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국방안전기본법을 만든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전체 군인들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군인뿐만 아니라 네. 군에 종사한 군무원, 아. 군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네,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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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분들까지 다 포함되는. 해당이 돼서 국방부에 일하는 인력 모두는 해당이 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저 당내에서 반대나 이런 게 전혀 없겠네요. 네, 이것은 제가 네. 당론 법안으로 좀 하려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거 뭐- 민주당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당론 법안으로 가면은 쉬울 거고 이것은 뭐 국민님도 국민의힘에서도 크게 반대할 건 네, 아닌 것 또 같아요. 국방부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네. 국방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들은 하여튼 예방이 가장 우선인 거니까 아마 이런 네. 이제 법들을 만드셔서 또 법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이 잘 또 적용되는지 체크 같은 게 또 돼야 네,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고가 좀 줄어들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지금 이제 발의하신 법안도 하나 체크를 좀 해봤고, 네. 혹시 그 지금 미국의 대선 상황이 굉장히 뭐 이렇게 네. 저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의 미국과의 그 뭐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뭐 또 연합 훈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또 뭐 네. 전문 분야실 테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변수에 대해서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당연하죠. 예, 요건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미국 대선은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바이든 트럼프가 되느냐, 오늘은 바이든이 사퇴했으니까 해리스나 또는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책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졌잖아요. 높아졌죠. 네, 네. 거기에 병주. 땡큐 사랑해요 병주. 아, 트럼프. 땡큐 이영진. 때는 트럼프 등장입니까? 땡큐. 글로벌로 가네. 땡큐 사랑해요 장로만 여의도. 네. Harris will be easier to defeat. Thank you. 좋습니다. Be 이제 quiet 이영진. 예, 국내에서 머물지 않고 항상 저 연습하는 저 발전하는 모습.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된다면은 아마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 두 개 다 상존을 해요. 네. 먼저 위기 요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쓰니까 네. 당연히 방위비라든가 네, 네, 이런 네. 걸 높일 거고 지금 많은 미국의 전략 자산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 그런 전략 자산의 비용은 우리가 내지 않는데 앞으로 트럼프가 되면 내라고까지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하나의 10배 내야 돼 10배. 돈 많이 내야 됩니다 10배. 우리 절대 못 내요. 10배 많이 내 돈 많이 내 money. Thank you.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맺은 뭐 계약이란 계약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대체로 좀 무시하거나 무시하겠죠. 그쵸? 이번에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 뭐 이런 거에서 네. 한미일 뭐 안보 협력 강화 이런 것도 네. 다시 좀 원위치로 돌릴 확률이 네. 많고요. 그런 반면에 기회 요인은 저는 있다고 봐요. 북한 문제를 풀 수 있지 네, 네, 않겠나요? 지금은 바이든과 윤석열 정부에 꽉 막혀서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있고 전쟁의 위기로 가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 걸로 보여요. 먼저 트럼프가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축전을 보낼 것 같고 바이든은 또 트럼프는 네. 답장을 보낼 것 같고 야구 보러 가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만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위치가 네. 4년 전보다 위상이 훨씬 올라갔어요. 축좀 보낼까요? 축전 축전을 보내겠죠 보내자. 당연히. 그거는 왜냐하면 뭐 이제- 서로 많이 만났고 네. 아마 좀 막판에 좀 약간 사이 교감이 있고 하지만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네. 느꼈겠죠. 근데 예. 트럼프는 이번에 그 자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김정은하고는 친하다. 네. 앞으로 관계 개선에도 할 거다. 뭐 이런 뉘앙스로 야구나 보러 얘기했고 가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장은 교신은 할 거고 그렇다고 만나는 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거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중간에서 잘 하느냐에 달렸는데 네. 윤석열 정부의 하기 나름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긍정적인 면을 훨씬 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려고 트럼프는 노력할 거고 네. 그러려면은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었는데 그 관계를 좀 이완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네, 네.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하고 제가 3주 전에 네.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 있는 핵심 인사도 만나고 그러셨어요? 상하원 의원이라든가 또는 정부 관계관들을 만났죠. 민주당에 잘안 국민의힘에서 안 만나주는데. 하니까 네. 우리 민주당에서 세 분이 갔어요. 정동현 의원하고 아, 네, 위성락 아. 대사 출신 의원님하고 러시아 저하고 출신. 네. 민주연구원장이 가서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가 위기로 고조되니까 긴장 완화에 대한 설명도 하고 앞으로 트럼프가 됐을 때 또는 민주당이 됐을 때 미리 우리 한반도 정책을 설명해 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각 싱크탱크도 한 6곳을 가면서 이미 밑작업을 많이 해놨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김병주가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하고요. 제가 트럼프하고 우리나라에서 악수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일까요? 한 8번을 했어요. 아 8번. 아 그래요? 언제 그렇게 만나셨어요? 트럼프하고 제가 캠이 잘 맞더라고요. 트럼프 국회 왔을 대통령이 때 하고 뭐 아니요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때 대통령 되고 나서 2018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후반기에 한국을 최초로 왔어요. 방문했어요. 네. 그때 이제 오산 기지에 내려서 아. 캠프 험프리 기지로 와서 네. 제가 그 당시 연합사령관하고 저하고 한반도 사항을 제일 먼저 전쟁룸에서 보고를 브리핑을 한 했어요. 거예요. 아. 그때 이제 한반도 사항을 했는데 예, 예. 그때 제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름 또 저 자랑하는 것 같은데 하세요. 역사 얘기니까 네네네. 그때 트럼프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네. 한반도의 안보 무임 성찬원이에요. 아. 한반도 방위비 돈도 안 내고 우리 주한미군한테 맞아. 돈도 내고 안보 성찬한다 막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우리에게 요구가 막 들어오고 네. 해서 안보 무임 성차론을 불식시켜야 되겠다. 그때 이제 미국 대사가 부재 중이었어요. 아. 그래서 한미 연합 사령관 브룩스 사령관이 네. 이쪽 거를 거의 다 대변했어요 미국에. 아. 그래서 브룩스 사령관을 제가 설득시켰어요. 미국 대통령 오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영어로 하신 겁니까? 용어도 하고 뭐 아. 통역도 하고 통역을 쓰기도 하고. 코스. 근데 그 미국 대통령이 오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통상 판문점이에요. 아. 그래서 넉 하고 이렇게 하면서 판문점 간 강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네. 트럼프가 오면 판문점을 가면 안 된다. 먼저 캠프 험프리 미군 기지를 가야 된다. 예. 그때 이제 기지가 막 개방이 됐어요. 신설이 됐는데 네. 기지가 11조 들었는데 우리가 10조를 낸 거예요. 아. 그 이 좋은 기지를 딱 가서 한국이 11조 중에 10조를 냈다. 아. 그리고 한국은 무임 성차가 아니다. 우리의 병력은 60만이고 미국은 2만 7천 명, 8천 명밖에 없다. 예비군 하면은 우리는 300만이다. 그렇죠. 네. 한반도 방위에 미국의 역할은 요만큼이다. 아. 트럼프는 그 전까지 미국 주한미군이 다 지켜주는지 알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딱 비교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만 내는 게 아니라 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이렇게 많이 사온다. 아하.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 브룩스를 설득시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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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네. 하니까 이제 느낀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국회의원설에서 무임승차론이 딱 빠졌어요. 아. 네, 그럴 정도로 기여를 아. 해서 네, 그때 쭉 얘기를 해보니까
저하고 케미가 맞고 아. 또 이 이해관계가 빠르더라고. 아. 이해가. 네네네. 무기 많이 산다니까 더 흐뭇하잖아요. 아. 방위비 분담 것만이 아니네. 그때 우리가 1조 정도로 방위 분담했는데 네. 무기는 훨씬 몇 조 사고 어. 10조 내서 이렇게 기지도 만들어주고 이랬다고 딱. 그또 미국이 필요한 뭐 우리 포탄 같은 것도 많이 또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래서 네. 트럼프의 그런 위기 요인보다 기회 요인을 잘 살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민주당이 지금 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지금 했는데. 저도 3주 전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뭐 꼭 여야를 떠나서도 이제 우리나라 네. 정치인이란 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 네, 네, 네. 열심히 또 해주시고 역시 또 군에서 계셨다 보니까 좀 아까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상병 관련해서 청문회 이제 당연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임성근 사단장이면 이제 한참 밑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죠. 네, 뭐 직접 이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핸드폰 비번 기억이 안 난다든지 뭐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이건 혹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군인답지 않은 태도죠. 군인답지 않은 태도다. 그리고 숨길 게 뭐 그렇게 많아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번에 임성근 사단장이나 해병대 사령관의 이런 태도를 보고 진짜로 실망스럽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군 출신으로서. 네, 참 그렇죠. 군에서는 늘 불문율로 돼 있고 문화가 책임은 늘 지휘관 나에게 네. 공은 부하에게 이렇게 네. 돌리는 게 문화인데 책임은 부하에게 공은 나에게 이런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임은 전부 부하에게 하고 난 책임 없다 이렇게 되는 그러한 자세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는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네, 네. 이렇게 군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그래서 군의 신뢰가 많이 추락이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기가 문란돼 네, 네, 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무적인 거 하나만 여쭤봐도 네. 돼요? 그 군에서 어쨌든 간부들은 업무폰하고 개인폰을 따로 쓰나요 일반적으로? 지휘관들은 따로 써요. 아. 지휘관들은 업무폰이 있고 네. 개인폰이 두 개를 그럼 쓰게 업무폰은 자리를 옮기면 그 네. 다음 사람한테 이걸 계속 그냥 인계하는 예. 그런 용도인 예. 건가요? 통상 업무폰하고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요새는 또 몇 개 쓰는지 모르는 거 3개 쓸 때도 있어요. 세 개. 비아폰이 있고 네, 네. 업무폰이 있고 네. 또 업무폰으로 개인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개인폰이. 그래서 주머니 3개가 무거워가 요새는 아마 왜 이걸 통합을 못 할까 여름에는 싶었는데 아주 덥겠네요. 그래서 네. 비아폰은 또 무거워요. 거기 비아 장치를 넣어서 네네네네. 비밀 통화할 때는 네. 이렇게 비아폰으로 하고 그리고 비아폰은 또 이게 도약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음성을 막 교란시키기 때문에 이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통화음질이 안 좋군요. 음질이 네.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그 3개를 갖고 다니는 핵심자들은 3개 정도 있고 일반 좀 주요 참모들은 한 2개 개 정도는 갖고. 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 통합을 제가 계속 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업무폰과 개인폰에 업무폰 어플 같은 걸 깔아서 비밀 그런 걸 해서 하면 안 되느냐라고 제가 모두를 이렇게 싹싹 전환할 수도 있겠고. 21대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예. 미군들은 한 개 폰으로 다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비밀 그런 보안 장치를 엮고 업무 기능하는 앱을 깔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그 네. 임성근 사단장 핸드폰 하나가 이제 공수처에 있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폰들도 다 있나?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글쎄요, 제대로 알려면 아마 업무폰과 개인폰 2개 다를 아마 제출했었어야 제출해서 포렌식도 하고 예. 해봐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만 팩트 체크 좀. 골프장 3분 없는 거죠 확실히? 군에선 삼부란 거 없어요. 그건 없죠. 헤드라이트를 켜고 네. 라이트를 네, 켜고 네, 네,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 해병대 별 4개 만들려는 움직임은 있었고요. 네,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아, 예. 그리고 정확한 그 시기도 혹시 약간 좀 특정 비슷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닙니까?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네.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해병대는 기본적으로
쓰리스타가 마지막 네. 계급이고 네. 왜냐하면 사단이 2개 사단밖에 없어요. 2개 사단이면 군단에선 3개 사단 위에 군단장 쓰리스타니까 네. 그것이 맞는데 해병 전후회나 해병대 원체 요구를 해서 전에 안규백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서 문은 네. 열어놨어요. 예. 해병대 포스타까지 달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러한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종호 씨가 주장했던 뭐 사성장군 이런 얘기 네. 나오잖아요. 네네네. 윤석열. 그런 것들은 고위 정보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알았을까? 그래서 고위급 VIP나 뭐 이런 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죠. 네네. 네. 그 수사 기록을 회수한 날 있잖아요. 최상병 네. 수사 기록을 그날 근데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혹시 하셨습니까? 해수한 날은 저는 이종섭 장관하고 그때 통화한 적은 한 아, 번도 그리고 없어요. 군에서 누구랑 통화를 그때 하셨다고 한번. 아 그것이 아니고 아. 네. 7월 31일 날. 네. 네. 그러니까 7월 31일 날이 대통령 경로설이 있던 네, 날이에요. 네. 그날 아침에 네. 해병대 사령관 김기한 김계한 사령관. 김계환 예. 사령관과 김계한 사령관이 전화를 왔어요. 예. 왜냐하면 그날이 이제 해병대 수사 결과 8명 과실치사 예. 혐의로 넘기겠다는 수사 결과를 오후 2시에 언론 브리핑을 하고 아. 오후에 국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통상 언론 브리핑 하기 전에 제가 국방위 간사니까 한 1시간 전에 딱 와서요. 아. 하고 1시간 동안 오프 레코드로 해 주십시오. 하고 왜냐하면 언론을 보고 우리가 알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국회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통상 그럴 때는 지휘관과 관련자가 오는데 본인이 전화 와서 오늘 제가 바빠서 못 갑니다. 언론 브리핑 하러 이제 해병대 부사령관과 네네. 박종훈 대령을 보내겠습니다. 아. 제가 직접 못 가니까 양해해 주시고 아. 이번에 수사가 잘 판단하시고 그 보고를 받아 보십시오. 네. 그리고 나서 언론 보도를 하니까 언론 보도까지는 좀 보안을 유지해 주십시오라는 전화가 왔었죠. 네네네. 네, 그거로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그 지휘관들하고 그런 통화들은 간혹 해요. 네. 원래 아셔서 하신 거 아니면 그냥 국방위 군에서 간사라서. 국방위 국방위 간사. 간사니까 저한테 한 거고 그 네. 이후로 이제 김기현 사령관이랑 따로 연락을 하거나 그 다음 얘기하신 번은 적은 안 했죠. 없으세요? 왜냐하면 아. 잘못하다가는 네. 오해를 받잖아요. 아. 그래서 그 이후엔 통화한 적이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물어봤죠. 오늘 뭐 보고 하냐 하니까 뭐 8명 과실치사 혐의한다. 그래서 그 중에 사단장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사단장 그만 보직해임 되겠네 했더니 지금 업무를 분리시켰고 보직해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오늘은 출근 안 시키고 뭐 이제 네네네. 간사에서 아마 짐 싸고 있을 거라. 그래서 야 이거 그럼 어저께 이종섭 장관한테 보고를 어제 했었잖아요. 하루 전날 이종섭 장관. 네네네. 이종섭 장관도 보직해임은 동의한 것이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최종 결심은 못했습니다. 그래 최종 결심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왜냐하면은 보직해임은 군에서 할 수 있는데 네. 사단장을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에요. 네. 그럼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마 오늘쯤이나 보고하고 결심하겠구나 그렇게 판단했는데 한 12시 지나서 보고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 보고가 취소되고 언론 브리핑도 취소됐다. 이렇게 된 거죠. 급하게 바뀐 거군요. 예. 네. 저한테 그러니까 해병대 부사령관하고 그 보고하러 국회로 오다가 차를 돌려서 국방부로 간 겁니다. 다 취소되고 뭐 이래서 그래서 그때 그러한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이종호 씨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사퇴서를 내기로 했는데 뭐 말리고 뭐 이렇게 그거는 대단히 신빙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네. 그때 김계한 사령관이 제가 이런 건 여기서만 얘기하네. 이런 게 얘기하기 좋은 판이에요. 김계한 주불립니다. 네. 그 사령관이 네. 그 오히려 본인이 뭐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자진 사퇴하겠다고. 임성근 사단장이 임성근 그렇게 사단. 얘기하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칭찬해줬어요. 사단장이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거 그동안 군이 책임지는 모습 못 보였는데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게 좋다. 그때 김기한 사령관하고 그런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네.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 이제 사표를 쓸 의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돌변이 된 거죠. 네네. 거기에 누군가가 개입하든가 본인이 구명운동을 해서 누군가가 네네. 관여되면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됐죠. 근데 그 상황을 나중에 이제 이종호의 뭐 녹취록이나 이런 걸 들어보니 그 이종호의 말과 굉장히 퍼즐이 척척 잘 맞춰지잖아요. 맞더라 이런 거죠. 네네네. 네. 이종호가 얘기한 것이 그때 네. 몇 가지 있는데 그건 고급 정보잖아요. 네네네.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자기가 말렸고 뭐 어떻게 VIP한테 얘기하겠다. 사표를 처음에 낼 의향은 있었던 것 같고 네네네네. 그렇잖아요. 또 그거는 진짜 고급 정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그다음 사성 장군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들 또 장관 교체에 대한 것도 2달 전에 알았잖아요. 네네. 통상 장관 교체는 한 2달 전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네. 검증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신원식 장관 교체되는 것도 미리 사전에 2달 전에 아는 것 같은 문자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고급 정보는 대통령실에 있어도 잘 몰라요. 최소한 고위급 진짜 안보실장이나 뭐 진또배기들. 인사, 그런 분들만 아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분은 이종호 씨는 VIP 또는 김건희 여사 이런 거와 아주 밀착이 되어 있겠구나 하고 네.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별 한두 개 혹은 뭐 그 이상의 고위 군인들 정도 되면 그런 뭐 예전에 뭐 청와대 혹은 뭐 지금의 용산 이런 권력의 핵심들과 이런저런 연으로 연락들이 되고 뭐 이래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연이 하나도 없었어. 전 백 없이 살았는데도 포스터까지 갔는데 아하. 백 없었던 거 맞습니까? 없어요 저는. 유일한 네. 친구는 브룩스입니다. 네. 아니 왜냐, 부록사하고 지냈지. 왜냐면 이제 보통 뭐 몇 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별 한 개에서 2개 올라갈 때나 2개에서 3개 올라갈 때쯤 되면 이건 이제 거의 대통령이 뜨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이런저런 뭐 연을 통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하면 로비 같은 게 이제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개연성으로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정치군인이라고 하는 일부 소수 10에서 한 20% 정도 그러고 나머지 한 80%는 사실 묵묵히 일하고 네. 그냥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실제 군은 사회와 많이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연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 안보실이나 근무했던 친구들이나 군 또는 뭐 국방부에서 그런 관련되는 데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런 데에 밝죠.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소령 때 이명박 정부 때 안보실에 근무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종섭 장관도 같이 거기 안보실의 비서관을 그 행정관을 했고 예.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비서관을 했고 그런데 근무를 하니까 아마 일찍 그런데 눈이 떠지지 않았나. 만약에 그 연관이 있다면은 근데 대다수 군인들은 그렇진 않다.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와 연관도 없고 그 오히려 국회의원 보면은 경기를 느낄 정도.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라 오해받을까봐. 오해받을까 혹시 봐. 민주당 의원 만나면 오해받을까봐 오히려 만나기도 꺼려하고 그렇게 있죠. 또 군에는 요새 방첩사 옛날에 기무사가 있잖아요. 네. 탁 지켜보고 있거든. 누구 만나나. 그래서 사실 주요 사단장 같은 게면 주요 지휘관이잖아요. 네.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를 받아요. 제가 누구 친구가 와도 기무사 지금 방첩사 친구한테 야 오늘 누구 친구인데 미리 설명해줘요. 안 그럼 카드라 이래 하잖아요. 오늘까 식사한다 보고보다는 괜히 오해 안 받을까봐 그럴 정도로 절제해요. 그럼 이게 좀 예전 얘기인가 보다. 예전에는 저 이제 군대 있을 때는 보면 부대 옆에 골프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그 지역의 경찰서장, 그다음에 검찰 또 누구, 뭐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랑 또 왜냐면 골프장 잡기가 좀 애매하니까 네. 군 골프장이 또 싸고 이렇게 좋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잡혀가고 같이 이렇게 막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네. 지역 유지들이 골프장을 막 거기 서 갖고 있나요? 있는 지가는 그럴 경우도 있죠. 아.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다수는 전방에 있고 골프장을 갖고 있는 부대는 공군 기지가 주로 있고 제가 공군입니다. 대병 육군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다수 군인들은 그렇지 아, 않고 그래요. 뭐 예전 네, 얘기겠죠. 네, 뭐.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저씨들 그 거기서 하고 막 3시 또 4시 이렇게 또 샤워하고 또 사우나 네.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친분 쌓고 이런 경우가 예전에 아. 좀 있었던 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는 네. 많이 깨끗해졌죠.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같이 빼먹고 힘없는데도 포스타까지 능력으로 능력으로 간 거 그거 나중에 아닙니까? 뭐 아이고. 밝혀지면 큰일인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병주 의원님 지금 이제 최고위원 앞으로 몇 지역을 더 이제 8월 18일까지고요. 8월 18일까지. 지금 이제 많이 남았네요. 네, 그죠? 제주, 인천, 네. 강원, 경북, 대구를 이번 주 했었고요. 네. 다음 주는 부울경 지역과 네. 충북 지역, 충남 지역을 이렇게 해서 매주 바쁘게 제일 큰 하고 승부처는 있습니다. 역시 수도권이에요. 수도권과 호남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제가 2위를 막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론조사 꽃에서도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2위, 3위로 나오고 네. 그래서 예전 사례를 보면은 첫 주 그것이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 그 동향이. 예, 그러면 그리고 1등을 할 가능성은 1등은 쉽지 않죠. 쉽진 지금 않다. 정봉주 의원이 아, 할수 정봉주 있죠, 왜. 후보가 네. 앞서고 있고 기세가 아. 좀 무섭습니까? 실제로도 현장에서? 뭐 전체적으로 그 기세는 예. 김병주한테 제일 그렇죠. 많죠. 사상장군인데. 아, 사상장군인데. 기세는 네. 그런데 이제 예. 정봉주 후보 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네. 이 정치 쪽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구독자가 자그마치 아, 맞습니다. 41만 2천이에요. 아니 구독자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거기에 확실히. 팬층이 많고 네. 네. 41만이라고 하면 거기 권리당원은 한 20만 가까이 있을 수가 의원님도 있거든요. 검색량 많이 넣으셨다면서요. 많이 늘은 저는 네. 구독자가 20만밖에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네. 사실 그리고 또 그 정봉주 의원은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번에도 우여곡절이죠. 국회의원 될 뻔했는데 네. 사실은 어렵게 또 그만두고 네, 네, 그런 네, 네. 동정표도 있고 그래서 그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데 그 2위에서 치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뭐 저도 열심히 네네. 하고 지금 사실은 정봉주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다수 국회의원들이나 여의도에서는 예. 돌풍 김병주. 돌풍이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정치 4년밖에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안보 쪽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커트라인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난번부터 치고 올라가서 한 2위까지 올라가니까 국회의원 중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돌풍 김병주로 예.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얘기해요. 이번에 언론에서는 일이 정봉주만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봤을 땐 우리 국회의원들이 봤을 땐 김병주가 돌풍이다. 아, 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돌풍이 이 태풍을 만들어서 아 지금 돌풍 5번 꼭그 넘어갔습니다. 정권을 금지령 찾아오려고 내립니다.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예. 근데 이렇게 그 잘 나가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그렇게 높지 않고 계속해서 낮게 나오는 좋지는 이유는 네. 뭐라고 보실까요? 네, 그것은 많이 회복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 22대에 우리가 그 압승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능력 발휘할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국회가 정상화가 돼야 능력 발휘를 하는데 네. 국민의힘 반대도 예를 들면 국방위도 아직 한 번도 못 열었고 네. 간사 임무도 못 줬어요. 네. 임명이 안 되고 국회가 이렇게 파행을 또 그리고 아직 개원식도 못 했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상임이라든가 국회가 열려야 거기에서 정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또 정견을 내기도 해서 이슈를 만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지도부도 아직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8월 18일 이후 또 국회가 정상화되면은 아마 이번 국정감사 때부터는 아주 네, 민주당 네. 지지율이 민주당의 오를- 지지도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네, 네, 네. 만약 김병주가 최고위원이 된다면은
중원을 점령을 시도 때도 해서 없이 성공. 저도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그 김두관 후보가 합동연설에 갔다가 그런 얘기 하던데요. 합동연설에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 아니냐. 우리가 무슨 메뚜기 떼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우리가 메뚜기 떼입니까? 그래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 이재명 신드롬이 일고 있습니다. 예. 사실 91% 지금 지지를 받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역대 그 어떤 당 대표 후보도 이렇게 지지받은 적 없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지지가 아니라 당의 절대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77.1%로 7%. 네. 당 대표가 됐고 예. 그 이후에 열심히 잘해서 총선을 압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막아서려면은 네. 강한 리더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야, 진짜 이게 군 생활이 네. 무섭긴 무섭나 봐요. 왜요? 제가 제대한 지가 25년이 넘었는데도 네. 이 사성 장군이 얘기하시니까 졸립니까? 토를 뭐 못 중간에 하겠어요. 뭘 질문도 못 하겠고 끼어들지도 못 하겠고 네. 참 이 무섭습니다. 아, 제 네. 파이팅이 부족했네요. 아, 리필자인 제가 했었어야 이렇게 좀 되는데. 해주셨어요. 자, 우리 김병주 의원님과 함께 오늘 네. 민주당 뭐 최고위원 선거라든지 또 현재 최상병 특검 관련된 질문들 좀 많이 드려봤고요. 네. 그러면 계속 그 돌풍 이어나가시고 네, 네. 예,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때 꼭 한마디 하고 해야 돼요. 네네네네. 아니 그 장르만 여의도 네.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주불리 이렇게 구독자 해야 여러분. 빨리 네. 그 구독자가 늘어나고 Thank you, 이렇게 병주. 좋은 프로그램이 Thank you. 많은 분이 사랑해요, 봐야 병주. 되잖아요. 네. 주불리 사랑해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